피모크는 거꾸로 미디어 연구소가 특허 출원한 미래 교육법입니다. 피모크는 무크의 단점을 보완한 완벽한 자기주도 학습법입니다. 그리고 교육을 받기 힘든 이들에게 무료 혹은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홍익 인간의 이념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교육은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찬입니다. 지금부터 핀코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발표 주제는 Common Sense Teaching 두 번째 주 과정입니다. 학습을 위한 더 나은 연결, 고리 형성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표적인 키워드는 선언적 학습과 절차적 학습입니다. 선언적 학습을 다른 말로는 내용 지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보통 암기나 이해를 통해서 학습하는 대부분의 학교 교육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절차적 학습은 다른 말로 과정 지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과정을 수행함으로써 절차적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먼저 선언적 학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장기 기억과 작업 기억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요. 이 장기 기억은 우리 뇌 심피질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작업 기억은 주로 우리 뇌의 앞부분에 있는데요. 한 번에 4개의 목록을 저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언적 학습의 최고 위에 있는 것이 바로 이번 시간 함께 하게 될 해마입니다. 실제 해마를 닮았다 그래서 해마란 이름이 붙어 있는데요. 우리의 기억을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선언적 학습에서 중요한 것은 이 작업 기억과 장기 기억 심피질, 이 해마의 관계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마의 역할은 책에서 새긴 인덱스, 바로 이 지표에 해당합니다. 우리 장기 기억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해마에다가 신호를 보낸다고 합니다. 그럼 해마는 다시 장기 기억에 연결하고 검색을 통해서 그 자료를 작업 기억에게 다시 알려주게 되는데요.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연결이 강화되고 장기 기억에서는 통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통합이 이루어지게 되면 작업 기억은 더 이상 해마에게 신호를 보내지 않고 바로 장기 기억을 통해서 자료를 찾게 됩니다. 이 과정을 선언적 학습이라고 합니다. 이 선언적 학습에서 통합을 강화시키는 방법은 바로 이 검색, 인출, 해상, 반복 등이 있는데요. 또 중요한 것으로는 은유와 휴식이 있습니다. 이 은유는 우리가 이미 배운 개념을 통해서 바탕으로 새로운 개념을 배우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또 유명한 강사들이 이 은유를 많이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자극기억, 해마, 심피질, 이 장기 기억이 있습니다. 자극기억은 음악을 가리키는 지휘자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해마는 철수, 그리고 심피질은 영희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영희는 지난 영상에서 알려드렸던 등산형 학습자에 가깝습니다. 철수는 경주형 학습자에 가깝겠죠. 그래서 그리고 이 철수와 영희는 아주 친한 친구 사이입니다. 지휘자가 이 철수와 영희에게 합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합창을 가르치는데 영희는 학습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철수에게 어떻게 하는지 자꾸 알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철수는 지금 배우는 시간이기 때문에 영희에게 전혀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이때 지휘자가 잠시 휴식 시간을 갖습니다. 이때 영희는 다시 철수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냐? 알려달라고 물어보면 철수는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쉬는 시간에 영희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수면 시간에도 똑같은 현상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바로 이 은유와 휴식이 우리 통합을 강화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됩니다. 다음은 절차적 학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차적 학습은 우리 뇌에서 기저핵이 담당한다고 합니다. 기저핵의 주요 특성으로는 학습된 운동 프로그램의 자동 실행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실행에는 관여하지만 준비나 개시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학습에는 모국어 배우기, 구구단, 운전, 인공지능 학습 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개념을 이해하게 되면은 굳이
알아보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을 바로 이 절차적 학습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습관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절차적 학습 방법을 높이는 것으로는 이 간격적 방법, 인터리빙, 그리고 운동 등이 있습니다. 이 간격적 방법은 벽돌 쌓기에 해당하는데요. 벽돌 한 번에 쌓으면 이게 무너지게 됩니다. 중간에 일정 부분 벽돌을 쌓고 시멘트가 마를 기다렸다가 다시 벽돌을 쌓아 올리는 것처럼 이 간격적 반복 학습이 필요합니다. 인터리빙은 사전적인 밀은 끼워 넣기라고 합니다. 인터리빙은 서로 다른 내용을 학습했을 때 밀접한 관련 개념을 서로 혼합하는 것을 인터리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운동이 있는데요. 운동은 다들 아시겠지만 새로운 뉴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기억과 학습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WHO에서도 주 5일, 하루 30분 이상 운동하라고 권장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수업 중에 운동을 할 수 없을 때는 음악을 트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학습 중에 학습자들이 집중하지 못한다. 그럼 중간에 1분 정도 신나는 음악을 틀어놓고 춤을 한번 춰보세요. 제 음악을 틀어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몸을 한번 흔들어 볼까요? 손머리 위로 좌우로 흔들 그리고 또 옆으로 앞뒤로 왔다 갔다 손머리 위로 좌우로 흔들 그리고 또 옆으로 앞뒤로 왔다 갔다. 어떠셨나요? 갑자기 춤을 춰서 좀 어색하셨나요? 그래도 우리가 집중이 안 될 때 이렇게 잠시 음악을 틀고 춤을 추는 것만으로도 운동의 효과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 절차적 학습의 핵심은 바로 눈치채셨겠지만 습관을 들이기 위한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미래 교육에서도 이 많은 연습이 필요한데요. 미래 교육의 기본은 바로 이 미래 저널입니다. 미래 저널은 매일 7가지 질문에 답을 하는 것인데요. 이 질문에 구체적으로 제대로 깊이 답변하기 위해서는 이 선언적 학습 방법과 절차적 학습 방법이 융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 얘기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